이번 시간에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주택저당증권은 영어로 MBS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공부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여기서 M이라는 것은 모기지 대출 채권을 말하는 거고, B라는 말은 담보라는 뜻이고, S라는 말은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MBS는 M을 담보해서 S를 만들었다, 증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M을 가지고 S를 만드는, 증권을 만드는 과정을 유동화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유동화 그러면은 현금화를 말하는데, 바로 그 유동화 과정에 해당되는 관련된 시장으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S라는 것을 증권이라고 하는데, 증권 그러면 주식과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증권의 상품의 종류로 네 개가 있어요. MPTS, MBB, MPTB, CMO, 이런 네 개의 상품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M을 가지고 S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모기지 대출 채권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보금자리 대출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보금자리 대출이라는 것은 이제 젊은 층들이 집을 살 때 장기적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에 대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차입자가 집을 사는 사람이 모기지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빌렸다고 하고요. 20년으로 빌렸고요. 이자는 요즘에 2.5%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2.5%로,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다고 하자. 예,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을 했다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240번을 갚게 되는데, 차입자가 얼마씩을 내게 되냐면 대략 52만 원씩을 대개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돈을 빌리고 은행에 가서 우리가 돈을 빌렸다고 하자. 모기지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차입자는 매달 52만 원씩을 갚고 집을 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차입자와 그 다음에 은행과의 관계를 1차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라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대출이 발생을 하고, 반드시 시험 문제는 차입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입자와 아니면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 시장이다 하고, 차입자는 집을 사고 끝나는 거죠. 문제는 은행의 입장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은 돈이라는 것을 자꾸 돌려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1억을 대출을 해줬으면은 52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모기지 대출 채권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 생긴 그 모기지 대출 채권을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유동화 기관이라고 하는 거. 유동화 그러면 현금화라고 하자고 그랬죠.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M이라는 권리를 팝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팔면은, 그러면 여기서 뭘 하게 되는 거니? 자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또 권리가 생기면은 또 이쪽에 팔고, 이러면서 은행에서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대출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은행은 중간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제 금융공사는 유동화 기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왔던 M이라는 권리를 모읍니다. 이걸 모기지 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합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투자자에게, 여기서 투자자는 일반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를 말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연금, 기금, 국민연금 같은 데다가 M을 담보로 해서 B에서 S 형태로, 증권 형태로 금융공사에 어떤 신용을 보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상품을 파는 거죠. 발행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투자자와 그 다음에 여기 금융기관 사이에서 기간을 우리는 2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차 그러면은 투자자라는 말이 꼭 시험에 나옵니다. 투자자와 관계된 시장을 몇 차라고 한다? 2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차에서는 대출 자금이 마련된다. 자금이 마련되는 시장을 2차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는 뭐라고 하는 거니? 차입자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고, 2차는 투자자와 대출 자금이 마련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유동화 기관에서, 금융공사에서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 때 증권 형태로 판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채권 형태로 이제 파는 거죠.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로 이제 받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투자자가 채권을 샀으니까 투자자가 받아간 이자는 그러면 누가 낸 이자냐라고 하면은 차입자가 된 이자가 되는 거죠. 이제 차입자가 이자를 준 걸 가지고 투자자한테 뭐냐면 이자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한 돈은 결과적으로 차입자가 빌려간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은행이라든가 유동화 기관은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의미가 있는 것은 차입자가 낸 이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이제 채권을 사서 받아간 이자기 때문에 1차와 2차 시장에서 금리가 어디가 높으냐라고 하면은 1차는 대출 이자입니다. 이게 1차예요. 예. 그리고 투자자가 받아간 수익률을 MBS 수익률인데 이게 2차가 되겠죠.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서는 수익률이 어디가 높다? 1차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MBS 상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투자자가 하는 다른 상품을 뭐라고 하는 거니? 대개 국공채에 뭐냐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안전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공채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연기금 같은 데서 국공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MBS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비교는 1차는 2차보다 높고 2차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보다 높아야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유동화 과정에서 관련된 기관이 4개가 있는데 차입자, 두 번째 은행, 세 번째 유동화 회사, 네 번째 투자자가 있는데, 그럴 때 차입자와 그 다음에 은행과의 관계 1차 시장 대출이 마련된다. 그 다음에 투자자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관계 2차 시장 말하자면 대출 자금이 마련되고, 바로 2차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유동화가 이루어진 시장이 몇 차냐라고 한다면은 유동화는 몇 차에서 이루어진다? 2차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1차와 2차 사이의 금리는 1차에서 받아가지고 2차한테 주기 때문에 결국 어디가 금리가 높다? 1차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개념을 이 유동화 과정에서 꼭 기억을 하시면은 바로
유동화에서 1차, 2차가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MBS라는 증권의 상품의 종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MBS는 M을 가지고 S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M이라는 것은 모기지 대출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기지 대출 채권을 비담보해서 S라는 증권을 만들 때 증권 그러면 주식과 채권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M을 담보해서 뭐냐면 주식과 채권 형태의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때의 상품의 종류가 4개가 있다. MPTS라는 게 있고요. MBB라는 게 있고 MPTB라는 상품이 있고 CMO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때 MPTS는 주식형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MBB는 채권형 상품이고 그리고 MPTB와 CMO는 이건 두 개를 합쳐서 혼합형 상품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형 상품은 수익이 많은 만큼 위험도 크다 이렇게 말하죠. 채권형 상품은 수익이 낮은 만큼 위험도 낮다. 그래서 두 개를 섞었던 혼합형 상품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M이라는 모기지 대출 채권을 세분화하는 거죠. 크게 둘로 세분을 해요. 하나는 저당권이라는 권리하고 또 하나는 제가 원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원리금 수취권 또 하나는 조기상환 책임. 그래서 앞에는 저당권, 두 번째는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책임인데 여기서의 저당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경매 신청권이에요. 앞으로 저당권 그러면 뭐라고 이해한자? 경매 신청권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차입자가 매달 52만 원씩을 240번을 갚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240건을 갚기로 했는데 차입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경매가 들어가는데 이 경매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경매를 신청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저당권을 가진 사람, 저당권을 가진 사람을 증권의 소유권이라고 가진 사람인데 바로 투자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 투자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만약에 발행자 갖고 있다면은 발행자가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금융공사와 그 다음에 투자자 사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여기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있고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는데 MBS는 바로 여기 금융공사와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금융공사가 발행자가 되는 거고 이제 투자자 여기서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때 저당권은 이제 누가 갖고 있느냐 경매 신청권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것은 차입자가 매달 52만 원씩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52만 원이 최종적으로 누구 통장에 들어가느냐 그 5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투자자 갖고 있으면은 투자자에게 발행자 갖고 있으면 발행자한테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조기 상환의 책임을 집니다. 조기 상환이라는 것은 모기지 대출에서 보금자리 대출에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차입자가 미리 갚는다고 했어요. 차입자가 미리 갚으면은 빌려준 쪽에서는 손해가 되는데 이때 그 손해의 책임을 지는 쪽을 조기 상환 책임인데 투자자 갖고 있으면은 투자자, 발행자 갖고 있으면 발행자다. 해갖고 두 개의 권리를 저, 원, 조 이렇게 외는 거예요. 이때 앞에 걸 저, 뒤에 걸 원조 해갖고 투투한 것은 MPTS. 그래서 이체 증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식형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다. 대신에 수익도 높다. 이게 MPTS고요. 발발 그러면은 MBB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발행자가 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MBB를 우리말로는 담보부 채권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MBB는 채권형으로 안전하고 MPTS는 주식형으로 위험이 크니까 섞어서 책임을 나눠지면서 발투하자 이 말이죠. MPTB 우리말로는 이체 채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발투 다계층 채권 이렇게 해서 혼합형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CMO 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BB도 발행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해서 투투 그러면 MPTS 이게 TS 그러면 투의 복수다 해서 투투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BB 그러면 발발 MBB 이렇게 기억하고요. MPTB 그 다음에 CMO는 섞어졌기 때문에 발투 기억합니다. 해서 투투는 MPTS 그 다음에 BB는 발발 그 다음에 MPTB, CMO는 이제 혼합형이다. 그래서 앞에 것은 저, 뒤에 것은 원조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은 거의 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초과담보라는 것은 담보를 초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M을 담보해서 S를 발행할 때 발행액이 담보액이 더 커야 되겠죠. 예. M 담보액이 S 발행액보다 크는 것을 우리가 초과담보 그러는데 담보라는 것은 채권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MPTS는 주식형이기 때문에 초과담보가 없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혼합형이지만 본질이 채권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콜방어라는 것은 콜에 대해서 방어한다 이런 말인데 누가 콜하느냐면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이 생겼을 때 투자한 돈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걸 콜이라고 하는데 이때 투자자가 방어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대개 시험 문제에 콜 방어가 뭐냐 이거 묻지는 않고 이런 조기 상환 책임에 대해서 투자자가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콜 방어인데 이게 MPT에서는 없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제가 초콜 그렇게 외자고요. 초콜에 대해서는 초과담보와 콜방어는 MPT에서는 없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은 나와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 약간 어렵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인데 그러나 문제를 풀 때는 쉽게 나타납니다. 1차, 2차 이거 간단하고요. MBS는 투투 그러면 MPTS, 발발 그러면 MBB, 그 다음에 발투 그러면 MPTB, 또 발투 그러면 CMO 이렇게 하면서 초콜은 MPTS는 없다 이런 말을 기억하시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